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법원에서는 60일 항소 보류 신청에 대해서 보류 승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XRP의 홀더분이라면 누구나 기뻐할 일인데요. 이런 인터넷만 보면 알 수 있는 뻔한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죠. 설레발치던 유튜버들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제가 뭐랬죠? 희망고문, 비관론, 과대 광고에 휘둘리지 마시라고 했는데 가격을 보면 실망스럽죠. 하지만 이건 당연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뭐가 당연하고 뭐가 진짜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약 드실 시간입니다. GP의 빨간 약. 진실을 마주할 때 너무 충격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진실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안전벨트 꽉 매시고 화면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트위터 X 같은 데서 이렇게 포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일일이 자료를 다 수집해서 팩트체크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이번 명령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면 4월 10일이었죠. 자, 이때 소송, 항소를, 케이스 24 2648 SEC와 리플과의 이 소송을 보류해달라고 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신청서를 확인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마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이 표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올린 걸 따서 소개해주는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뒤에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쉽게 말해서 항소법원에다가 제출을 한 거고요. 신청정보 진술서라고 합니다. SEC와 리플 간의 이 소송에 대한 부분에서 신청 당사자의 원고와 항소인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신청 목적이 가장 중요하겠죠. 항소 및 교차 항소를 보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공동 신청입니다.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원고와 항소인이 다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질문 내용이 상대방 변호사에게 통지를 했습니까? 예. 상대방 변호사의 신청에 대한 입장도 여기서 확인을 하는데요. unopposed 해서 미반대, 찬성이란 얘기고요. opposed는 반대란 얘기죠. 이건 모르겠다고. 그렇다면은 상대방 변호사가 답변을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조금 잘 안 보이는데요. 신청에 대한 구두 변론을 요청하겠습니까? 아니요. 항소 변론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이 신청서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렇게 명령서가 나온 겁니다. 이 명령이라고 되어 있죠. 사건 번호는 24-2648이고요. 어떤 명령이냐?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이 항소를 보류 상태로 유지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명령 후 60일 이내에 상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granted, 승인되었음을 명령합니다. 이렇게 명령서가 나왔습니다. 화면이 좀 잘 안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항소가 60일 정도 진행이 중단이 되었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사실 굉장히 큰 겁니다. 이 부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그렇다면은 리플과 SEC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제가 초기부터 간단하게만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처음 오신 분들이 좀 많아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리고 이후 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EC 미 증권거래위원회죠. 리플과의 소송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벌써 한 4년 넘었죠.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해서 소송 초기 단계에서는 2020년 12월 22일 날 SEC가 리플 랩스와 그리고 경영진,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크리스찬 라르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XRP가 증권이고 리플이 증권을 등록 안 하고 미등록으로 불법적으로 판매했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때 소송이 제기되자마자 리플 XRP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이렇게 소송이 제기되자마자 완전히 꼬꾸라 박았죠. 이렇게 해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었던 건데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거의 말쯤에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해가 바로 넘어갔죠. 2021년부터 23년까지 계속 서로 주고받고 공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심 판결이 2023년 7월 13일 날
나왔는데요. 부분 약식 판결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요지는 XRP 자체는 증권은 아니다라고 보았고요.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증권법 위반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반 소매 그리고 거래소 상대 판매는 위반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 이 부분 때문에 자, ETF라든지 이게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1심 최종적으로 2024년 8월 7일에 벌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리플은 1억 2,500만 달러 민사 벌금이 부과됐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판매 중단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최근에 감액이 되었다, 합의되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항소로 들어갔습니다. 2024년 10월 초에 SEC도 항소하고 또 리플도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차 항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올해 1월 15일 이제 준비 서면을 법원에 제출을 SEC가 하면서 이때 SEC가 리플의 판매 자체, 즉 기관뿐만 아니라 소매 판매까지도 모두 증권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벌금 감액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이렇게 협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최근 항소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좀 전에 보여드렸죠. 4월 10일 날 SEC와 리플이 항소 보류를 위한 공동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그게 오늘 법원에서 오케이 이런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60일 이내 6월 중순이죠. 이때까지 상태 보고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60일 이내에 이제는 협의를 끝내야 되겠죠. 6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겁니다. 양측은 완전히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도 협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협상을 통해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쨌든 보류를 해놨죠. 즉 합의를 위한 보류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완전히 공식적으로 종결이 된 것은 이제 아니지만 그래도 종결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죠. 자, 실제로 이게 지난번 SEC가 항소장을 제출했던 항소장 내용인데요.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저도 이거 다 읽으라고 하면 못 읽을 건데요. 109페이지 정도 되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따로 제가 소통방에 특별한 쟁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올려드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굳이 읽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너무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은 왜 이러냐.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 SEC가 4월 10일 날 항소 보류 신청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금방 XRP 가격이 달에 갈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엄청 설레발을 많이 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이 개별적인 호재들 절대 시장의 큰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 상태가 안 좋죠. 트럼프 관세 때문에 호재 반영 잘 안 되고 있고요. 악재는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시장의 분위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호재 같은 경우는 요즘엔 정보들이 빨라가지고 미리미리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방향되는 경향이 굉장히 크고요. 여기에 이제는 예전에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호재거리다 하면 이게 가격에 반영이 잘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도 바이오주 어떤 약물을 FDA 여기에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주가가 막 올랐는데요. 지금은 신청했다만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는 FDA 승인이 떨어져야 그때 본격적으로 오르고요. 그 전에는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인도 지금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죠. 뭐 했다 하면 가격이 옛날엔 계속 뛰었는데요. 지금은 확실하게 뭔가 나와야 가격에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호재 같은데 가격에 반영이 안 된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항소 보류 자체는 말 그대로 보류죠. 항소가 완전히 철회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에 반영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그런 이유 때문에 가격이 여러분들 실망하실 만한 합니다. 오히려 이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큰 거는 뭐니 해도 이 트럼프 관세 정책
자, 이게 장기화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 이 선호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금값이 주춤하다가 다시 또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 관세 전쟁으로 촉발된 이 무역 전쟁, 이 글로벌 이 매크로 경제 자체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리플 XRP 또한 이 장기화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뒤에서는 앞으로 남을 좀 중요 일정과 이 소송에 대한 제 관점을 더해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우선 기술적인 분석 잠깐 하고 이어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이 3,000원 라인에서 자, 지지를 조금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이 3,000원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3,000원 라인, 자, 여기는 저는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 밑에 있는 그 다음 단계는 지하 1층, 지하 2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좀 길게,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떨어지면 당연히 자, 지하 2층은 자, 완전 매수 자리입니다. 2,700원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때는 그냥 정말 부담 없이 여러분들 매수하셔도 되는 자리고요. 자, 2,400원, 자, 이쪽 바닥까지 간다. 자, 이 이후로 간다. 자, 이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매수해야 될 자리죠. 자, 여기는 신이 주신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지하 2층 같은 경우 충분히 이제 여기까지는 변동성에 의해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현금화, 자, 3,000원 이상일 때 현금화 조금씩 하시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저와 함께 같이 대응하시는 분들은 현금화, 심지어 50%까지 현금화 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해서 수량 늘려가는 그런 대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 때 다른 사람들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평단가도 낮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상승장이 오면 이 상승분만큼 그동안 늘어났던 이 수량 곱하기 하면 이게 다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드릴 수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XRP는 이런 식으로 모아가면서 수량 싸움입니다. 수량 싸움이고요.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거고요. 그 외에 단기적으로 좀 시총이 낮은 이 코인들 있죠. 세력들이 장난치는 이런 코인들 같이 따라 붙어서 단기적으로 뭐 당일 또는 뭐 2, 3일에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그런 코인들 이용해서 단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리플 XRP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처럼 수량을 최대한 모아가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 중에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000원 이상, 특히 단기적으로 반짝하더라도 이 3,300원 라인, 자, 그리고 이 상단 추세선이 같이 만나는 이 구간, 자, 여기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 일정 정도 매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올라갈 때 자, 여기서 현금화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최대한 이렇게 중요 타점, 중요 구간들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손실이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좀 빠르게 수익을 내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제가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그때그때 같이 안내를 드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과 같이 제 채널 키우면서 같이 수익을 좀 내고자 하는 마음에 제가 실시간 대응 문자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실시간 대응 문자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010-8481-4359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소통방에다가도 리플에 대한 정보 같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제가 정리한 자료들 소통방에다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일부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외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중요한 내용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자료 참고하시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여러분들의 시야도 넓히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황,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코인 종목도 소통방을 통해서 단타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통방 이용하셔도 좋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리플 정보만 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소통방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좀 친밀도가 높아서 인사는 기본이고요. 단타 안내해드렸던 거 수익 나시면 수익 인증도 올려주시고 뭐 맛집 소개, 뭐 오늘 점심 뭐 먹을까부터 해서 사실 게시물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옵니다. 저도 올려드리지만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알림이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조용한 거 또 리플만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플 해주시면 되고요. 좀 같이 좀 재미있게 투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까지 신청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텔레그램 소통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자로 따로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바로바로 안내를 해드렸을 때 내용이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게시물이 많다 보니까 소통방 알림을 꺼놓고 또는 저녁 늦게는 매너 모드가 돼서 알림이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대응이 필요한 이 순간에 제가 안내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내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문자로 따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자 신청하셔서 같이 실시간 대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보시면 여러분들 필요하신 내용들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보시고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괜히 설레발치는 사람들 그리고 괜히 비관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었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비관한다. 자, 안 좋다. 이렇게 하실 분들 있잖아요. 자, 이분들은 영상을 만들면 안 되죠. 코인 시장이 안 좋을 거다 이러면 그냥 시장을 떠나면 되는 거고요. 제 영상 중에 보시면 조정이 나올 거다 또는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탕은 코인 시장은 언제나 특히 XRP는 우상이 할 겁니다. 장기적으로. 자, 이걸 전제로 해서 시장은 계속 커지고 XRP 또한 가격이 올라갈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 참여를 하고 투자도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시장 분위기상 그리고 이슈가 터지면서 조정이 나올 때가 있죠. 시장 전체적인 악재가 나올 때도 있고요. 이럴 때 가격이 눌려졌을 때 그냥 어떠한 대응 없이 쭉 들고 가겠다.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대응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많이 수익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거에 맞게 대응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리플 XRP가 뭐 5달러, 10달러, 심지어 100달러, 뭐 10,000달러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기간을 봤을 때 뭐 50년, 100년 이렇게 지나서 간다고 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투자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고 안내를 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폭락이다, 망했다, 뭐 막 이런 걸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렇게 안 좋으면 그냥 시장을 떠나면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결국은. 자, 따라서 오늘 내용을 제가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SEC와 리플 간의 소송, 항소 보류가 명령이 떨어졌죠. 확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크게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크게 6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해결이 아닌 중간 과정이고요. 거시적인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트럼프의 관세 정책 아직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있죠. 특히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얼마 전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인플레이션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래서 또 나스닥 휘청거렸었는데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는 원래 가격 인하에 대한 기조였는데 자,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한다. 원래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였는데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금리 인하를 덜 하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동성이 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꺾였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어쨌든 가장 베스트였던 것은 보류가 아니라 4월 16일 이전에 그냥 합의가 나서 종결이 됐어야 하죠. 이게 제가 가장 큰 베스트였죠. 이게 돼야 ETF 승인이 본격적으로 ETF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나마 좋긴 좋지만 베스트는 아니었다. 그리고 환희에 팔아라, 뉴스에 팔아라. 자, 이런 또 심리가 또 작용을 했던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장기간 소송으로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포지션을 정리한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가격이 여러분들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지금 이 하락은
자,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이 난 이후에는 반드시 그들이 점찍어 놓은 시기에 가격이 크게 오를 거고요. 이때 당연히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이때도 수익이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조금 짧게 여러분들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